하지만 이전 비디오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슈퍼 화요일 예비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은 112년 만에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간의 재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이는 미국 정치가 매우 극단적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비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보통 공화당은 7월에, 민주당은 국가대회에서 8월에 자신들의 후보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재대결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4년 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돋보이지 않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현 대통령이므로 리더십이 예상되지만 예비 선거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의 리더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화당에서는 전 대사 니키 헤일리나 주지사 세스와 같은 인물들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이는 미국의 다음 세대 리더십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시작되지만 아직 8개월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후보가 매우 이른 시기에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선거 캠페인을 계속하는 방식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공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관찰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모두 자신들의 지지자들로부터의 지지를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의 지지자들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2020년 선거 때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을 고려할 때 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지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은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다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수줍은 트럼프 지지자 현상이 있었던 것처럼 공화당 내에서 그의 지지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재는 공화당 내에서 수줍은 반트럼프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 동안 지지를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복거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그가 거의 확정된 후보로 간주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그 시점까지 지지가 증가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문다면 더 많은 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주요 후보로 간주되고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니키 헤일리 같은 인물은 유엔 대사직에서 사임하고 더 이상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주로 예비 선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화당원이 아니어도 투표할 수 있는 예비 선거에서 이는 더욱 사실입니다. 즉, 민주당원이 와서 투표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는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공화당 지지자들이 결국 자신에게 투표할 것이므로 그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조롱이 난무하는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니키 헤일리 대사의 경우처럼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후퇴하기로 결정했지만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도 그들 자신을 지도자로서 위치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두 후보 간의 대결로 평가되고 있으며 누가 주요 격전지에서 승리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와 같이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대부분의 격전지는 여론조사와 언론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인 지지를 고려하는 것보다 이러한 주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격전지에서조차 경쟁은 여전히 매우 치열합니다. 이 선거는 결국 불호와 저항을 넘어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결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상대방에 대해 투표하도록 유권자를 격려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며 이 문제에 대해 누가 더 나을지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전 대통령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비용 분담 문제나 우리와의 관계 조정에만 관심이 없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가 미국-북한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북한 정책과 통일 정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좋은 소식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 문제나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 우리는 미국을 이끌고 촉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 간 협상이 시작될 때 북한의 비핵화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 바이든 정부는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제재의 연장이 트럼프를 현재 위치에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셋째, 확장 억제 문제에 있어서 바이든 정부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략적 위치를 재검토하거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료로 제공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는 다가오는 비디오에서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